자, 주말에 뉴스 기사 중에서 지금 강남에도 집값이 11억, 5억, 4억, 3억 이렇게 막 빠지고 있다 하는 기사가 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남까지 포함한 한국 전역에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조정기니 그리고 집값이 뭐 지금 거래 절벽이니가 아니라 이제 폭락을 하고 있어요. 매물만 쌓이고 그 쌓인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급매만 팔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서초 아크로 리버뷰 2달 새 상억 뚝 떨어졌고 강남 집값 7개월 만에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 강남 매물 3개월 만에 6%가 더 증가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에 가격 추가 하락할 걸로 보인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공급이 부족하니 여전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죽하면 이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상황을 평가하는데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지적질을 했어요. 자,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금융당국에 대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4일 한국은행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한국에 왔지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은 지 오래됐는데 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다. 금융당국은 금융취약성, 높은 금융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최근 가계부채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쪼아야 된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신생아 특공이니 청년 2.2% 대출이니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63개 세계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BIS 국제결제은행 수장으로부터 부채 위험성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질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는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 우선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봐야 할 것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된다. 가계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한국이 이거 지금 신속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BIS 사무총장은 주요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인상이 끝난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에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자, 한국은행은 집에 몰린 이 한국의 가계 대출이 소비 효과를 낮추고 왜냐하면 이 빚 갚는데 집 산다고 들어간 빚 갚는데 집중하면서 그러다 보니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지고 소득 불평등 확대를 낳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보고서에서요. 한국은행의 황스룽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가계 차입은 소비 진작 효과가 큰데 그래서 가계 돈이 은행에서 들어가면 그걸로 소비를 늘리는데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가계 대출이 소비가 아니라 집 산다고 들어가는 비금융자산 취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은 주택 집중이 확인이 되는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신규 주택 구매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그래서 신규 주택 구매 대출이 2017년 이전에는 1000건 내외인데 2018년부터는 1700건으로 급증하고 여기에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대출까지 늘어나서 부채 대부분이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전세자금 대출이 2018년 이후 급증했고
그래서 집 산다고 임대 보증금 마련한다고 전세자금 대출 전부 주택 관련 대출이라서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특징은 신규 주택 구매용 대출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 무슨 대출 신혼특례니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특공인이 하더라도 이런 대출이 전부 고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거죠. 주택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 건수는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증가하고 있고 최하위 분위의 경우에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2004년 이후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가구는 집 살라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킨 고소득 가계 위주로 사치라고 볼 수 있는 사교육비, 외식비, 문화비 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증가한 부채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감소시켰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부채를 과도하게 지면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데 부채를 통한 자산, 주택 획득이 장기적으로 고소득층의 미래 소득을 확대하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융이자, 즉 은행에 맡겨놓고 받는 것보다는 주택 임대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집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고소득층까지도 또 집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11월 달 들어서도 3조 9천억, 지금 11월 달이 다 끝나지도 않았죠. 자, 아직도 11월 달이 오늘 포함 4일 남았는데 11월 달 들어서 3조 9천억이 증가해서 집값이 한참 오르던 2021년 9월에 4조 27억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 상생금융해라면서 지금 대출금리를 일부 3%대 하단까지 끄집어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들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월 천금 미만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가요. 7월에 3,588, 8월에 3,859, 9월에 3,372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주로 계약하고 나면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한 서너 달 지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약 건수 신고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가격이 2주째 지금 서울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주당대 증가세도 10월에는 2,293으로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비더어서 집 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 청년에게 금리 2.2% 주담대를 내주면서 무주택 청년이 결혼 출산하면 금리를 단계별로 더 깎아주는 그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분양가 80%까지 빌려주고 40년 저리 대출을 하고 둘째를 낳으면 금리 1.5%까지 인하하고 분양가 6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청년 내 집 마련 파격금리 적용하는 거 연끌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된다. 최근에 청년층이 고금리로 인해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29세 이하 평균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증가해서 1년 사이에 41.2%가 증가했어요. 고금리로 빌린 돈을 이자도 갚기도 어려울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청년들의 연끌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 기준금리를 묶어놓고 있고 지금 한국의 이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묶어놓고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상생금리라고 실제 주담대 금리를 시장가 금리가 아니라 강제로 끌어내리고 특례 대출을 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은 곧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년 속 동결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60대에게 50년 만기 주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해당 대출자는 신혼가구라 하면서 60대가 신혼특례 보금자리 론을 받아갔는데
40에서 50대도 신혼이라면서 201쌍이나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40, 50대나 60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가면 안 갚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기가 찹니다. BIS까지도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걱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도 지금 주담대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거대한 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이 추세는 절대 안 꺾일 거예요. 당분간.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새마을금고 같이 여러 가지 사고 많이 쳐서 지금 지도부도 붕괴되고 그야말로 정부 눈치만 보고 감독기관이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바뀌려고 하는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넣어가 청담동 러피에드 서울인가 거기에 지금 계속 이 브릿지론을 유지해라. 빠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새마을금고가 빠지겠다 했다가 갑자기 돌변한 것은 총선 불똥을 갖다가 우려해서 압력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엄청나게 부동산 이 PF 현장에 관계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PF 관련 부실 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넘겨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금고에다가 압박을 해서 PF에서 발의를 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정부가 새마을금고를 갖다가 통제할 그런 명분이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은 새마을금고의 약점을 이용해서 새마을금고가 현재 이 산만하게 부동산 PF에 깔아놓은 이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갖다가 해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동산 지금 BIS도 걱정하는 한국의 부동산 담보, 자, 한국의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고 나면 서울 아파트도 폭락을 하는데 그런데도 정부가 이 와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요? 아마 이 결과는 감당 불가한 금융위기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